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오늘 여야 정치권이 노무현 정신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스타벅스의 5.18 폄훼 논란으로 고발을 당한 정용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고발인 조사를 마친 만큼 조만간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에 돌입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정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친 경찰이 주말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 회장이 5.18 희생자 유족과 강주 시민을 모욕했다는 혐의가 성립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이번 마케팅 관련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시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회장이 이번 마케팅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5.18 희생자나 유족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카드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강주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지 단 이틀 만에 두 개 단체의 고발인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상황. 수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2, 3일 있다가 하지 바로 이렇게 하루 지나가지고 한 적이 없다고. 정 회장을 강주경찰에 고발한 5월 단체도 고발 바로 다음 날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갈수록 불매 기류가 확산되고 항의가 이어지자 스타벅스는 2차 사과문을 냈습니다. 직원들은 잘못이 없으니 비난하지 말란 건데 정작 현장에선 본사가 내놓은 조치에 오히려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보도에 장호림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어제 오후 전국 매장에 배포한 2차 사과문입니다. 전적으로 본사의 잘못일 뿐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관하다며 파트너들을 향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 이후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향한 항의와 비난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의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고객들이 막 너네도 똑같다 이러면서 좀 욕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본사가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뭐 직원들을 향한 게시문은 게시되지도 않고 그래놓고 갑자기 이제 인력 감축을 하라고 위해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인건비에서 좀 메꾸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인력 조정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존 탄력 근무제를 활용해 연장 근무 인력을 조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기획 담당자를 향해 죄책감을 가지고는 있냐, 매장 파트너들만 눈치 보며 사과하고 있다는 비판글까지 올라오며 현장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내부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이 스타벅스 논란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여권에선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며 스타벅스 보이콧을 독려하는 목소리가, 반대로 야권에선 대통령이 집단 괴롭힘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스타벅스를 두고 이뤄진 정치권 공방은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부 부처의 보이콧 등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SNS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스타벅스 불매를 응원한다며 빨리 실행해달라고 썼습니다. 양부남 의원도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스타벅스 안 간다. 그래서 광주 매출이 확 줄어들었다며 스타벅스의 망동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내란이 진행 중이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집단 괴롭힘이자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거리 요새에서 스타벅스 인증 사진을 찍어 올리라며 오히려 구매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민간 사기업을 영업을 제재하겠다 이런 접근은 되게 위험한 접근 같아요. 자유시민의 선택에 맡겨라. 보수 논객 조갑재 씨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상점 불매운동 사례를 들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엔 스타벅스 관련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젠 스타벅스 가는 게 괜히 눈치 보인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손주영 기자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타벅스를 검색하니 조금 전 등록된 판매 물품이 가득합니다. 정가보다 싼 가격에 올라온 음료 교환권부터 텀블러나 열쇠고리 등 인기가 높던 굿즈들입니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중고 사이트에 올라오는 판매 물품이 상당수 늘어난 겁니다. 소비자들은 스타벅스 방문을 꺼리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바로 스타벅스가 정문에 바로 앞에 있어서 평소에는 사용을 했는데 당분간 좀 스타벅스는 좀 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람들 눈치에 기프티콘 선물도 꺼려진다고 말합니다. 커피를 선물한다고 하면 다른 카페 프랜차이즈를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로고가 들어가는 거는 사용을 좀 덜하게 될 것 같고요. 괜히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아서. 뮤지컬 배우가 SNS에 스타벅스 방문 인증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출연 중인 작품에서 하차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잔액 일부만 환불 가능한 선불식 충전 카드에 대한 질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하라는 성명서를 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 개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지방선거를 11일 앞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등장에 민주당 김부겸 후보 측은 보수가 결집하면 대구 경제가 살아나냐고 꼬집었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칠성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제통인 추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 그 정책을 마련하실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시민들 정말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께서 꿈꿔왔던 세상이고. 예방을 요청했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만날 거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도 만날 의향 있으십니까? 김 후보는 추 후보가 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추 후보님이 좀 급하긴 급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시고 나온 게 그게 참 대구 시민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공항 이전 사업이 단순한 공항 이전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우리 아들, 딸들이 먹고 살 대구의 미래 먹거리니까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오늘 대통령과 범여권 인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총집결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노무현 정신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움직임은 노 전 대통령 뜻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신희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나란히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들어옵니다. 추도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기 전 권 여사에게 인사를 합니다.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추도식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후보 등 범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추도식 후 이 대통령 내외 등 참석자들은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모두 묵념. 민주당은 우리는 노무현 정신을 지켜왔다며 윤석열의 내란을 막았고 정치검찰의 실체를 밝히며 제도 개혁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도 반드시 승리해서 봉화마을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민생을 위한 협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는 것은 정권의 검찰 장악이라며 노무현을 내세우면서 노무현 뜻에 반하는 계약이자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부산 북갑에선 지원군들을 앞세운 지지경쟁 3파전이 벌어졌습니다. 각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앞세워서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누가 어떤 후보를 도왔을까요?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하정우 민주당 북구갑 후보가 손을 맞잡습니다. 전 후보는 유세를 하다 눈물을 흘립니다. 힘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북구 주민들을 보고서 어떻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정우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북구의 아들이자 전재수의 동생 하정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박근혜 퀴즈로 불렸던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유세 차량에 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 감옥에 가게 한 사람 누구입니까? 그분입니다.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던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구에 침 한 방울 안 튄 사람들이 한 달 앞두고 나와서 북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진짜 입 바른 소리죠.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은 무소속을 뜻하는 흰옷을 입고 한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바로 이러한 YS 정신을 받들어서 이거 부산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제명을 당하신 후에 달개복을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서울에선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정원호 후보는 GTX 철근 누락 사태를 삼풍백화점에 빗대서 오세훈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반대로 오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선 기초도 모르는 거짓말쟁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서울 서북부 민심 공략에 나선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물량 공세를 약속했던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매년 8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국토부 통계를 보니까 매해 3만 9천 호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GTX 삼성역 철근 부실 시공 논란을 연일 꺼내들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철근 반토막 시공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삼성역 부실 시공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양천구를 찾아 정 후보 본진인 성동구 행당 7구역 재개발 지연을 쟁점화했습니다. 구청장 출신 거짓말쟁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기초도 모르는 분, 이런 분에게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양자 토론 수용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토론에 나와서 이런 문제를 조근조근 의논해야 되는데 토론에 나오질 않아요. 혼자서 대통령 바짓가랑이 잡고 걸음마도 못하는 정원호 후보.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와 오 후보는 5차 범위 내 초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현장에서 묻다 오늘은 충청북도로 갑니다. 요즘 충북도민들 졸지에 서울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를 떠맡게 되진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는데요. 최승현 기자가 이 고민거리를 들고 여야 도지사 후보를 만났습니다. 쓰레기차가 엄청 많이 다니겠어. 아이, 열로 치댕겨. 지금 진짜 좀 타는 냄새가 나는데? 타는 냄새? 전국 쓰레기가 몰려들까 봐 걱정이 가득한 충북으로 갑니다. 청주시 북이면 2km 반경에 쓰레기 소각장 3곳이 밀집돼 있습니다. 20도가 넘는 더위인데 창문을 연 집이 없습니다. 이중일이야, 이중일이.
이중을 이렇게 닫고 또 요걸 이렇게 닫아 놔도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고무탄내 왜 아주 나쁜 냄새지 그런 냄새. 마을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은 악몽을 호소합니다. 30년 됐어. 죽은 사람도 있고 여기 많이 돌아가셨어요. 2010년부터 많은 주민이 암에 걸린 건 소각장과 연관이 있다고 여전히 의심합니다. 그때부터 감시초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종일 소각장 CCTV를 봅니다. 그래서 몇 년째 하시고 계십니까? 19년인가? 7년째 이거 보고 계신 거 계속? 안 볼 수 없는 이유는 단 그거예요. 또 갖다 태우나 안 태우나 그럼 우리가 쫓아 들어가지. 요즘 주민들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추가로 수도권 쓰레기 안 받겠다는 소각업체 약속은 받았지만 교통 입지도 괜찮고 부지 매입비가 싸고 자기들이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서 태우는 건 싫으신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약 오르는 거죠. 땅에 묻는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소각장이 있는 이곳으로 쓰레기가 몰려올까 걱정입니다. 불안하지. 소각장이 없어지는 것밖에. 여야 후보들 한 목소리로 막겠다는데요. 어떻게를 물어봤습니다. 서울 수도권 쓰레기를 만약에 지방에서 받는다? 그 혜택은 그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들 의료, 보건, 복지 서비스 등으로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소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소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이 이걸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내 여사님 얼마나 남았으리 한 거. 젊은 사람들 그거 하나 걱정이지. 현장에서 묻다 최승혜입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에볼라의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고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먼저 오은선 기자입니다. WHO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위험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We are now revising our risk assessment to very high at the national level, high at the regional level. 하루 사이 감염 의심 사례는 670건에서 750건으로 급증했고 사망자도 160명에서 177명으로 늘었습니다. WHO는 인체 건강 위협과 확산 가능성, 대응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위험 단계를 정합니다. 특히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되고 특정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산 가능성이 보통에서 높음으로 상향돼 전체 위험 등급도 올라간 겁니다. So as we scale up our detection and response, we expect to see more cases initially. 이번 유행은 분디부조 변종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없습니다. 무장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퍼지고 있어 방역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지에서는 장례식과 대규모 모임 제한, 검역 감시 강화 등 추가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당장 미국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했던 외국인에겐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염병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출입국 차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입국 전 21일 이내에 에볼라 발병국인 콩고 민주공화국과 남수단, 우간다를 방문한 모든 여행객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에볼라에 감염된 미국 선교사도 입국을 하지 못하고 독일 베를린의 병원에서 가족과 따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묘한 시기와 맞물린 월드컵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축구연맹은 개최국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65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The US has pulled out of the WHO, and I think that does put an increased risk of some kind of an outbreak at a World Cup to be inevitably higher. 중동의 바레인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발병 관련국의 여행자 입국을 30일간 금지하는 선제적 조치에 나선 가운데 유럽도 아프리카에서 오는 수화물과 여행객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에볼라가 확산 중인 콩고 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 대해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를 조치 발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꺼져가는 줄 알았던 이란 전쟁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종전 합의 임박설과는 달리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를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공중급유기 수십 대가 중동 지역에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며칠 내 에너지 시설 등 경제적 목표물을 겨냥해 이란 공습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이 이란 공습을 막기 위해 휴전 연장과 추가 협상 틀을 담은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엑시오스는 트럼프가 현지 시각 어제 고위급 안보 회의를 열고 협상 결렬 시 예상되는 여러 시나리오를 보고받았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 후 트럼프는 주말 예정됐던 장남의 결혼식 참석과 골프 일정까지 취소한 채 백악관에 머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압박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They're never going to have a nuclear weapon. And we'll have that over with soon. It'll be over with soon.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B2 스텔스 폭격기 영상을 공개하며 이란을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실제 전력 증강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텔아비브 공항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란전 이후 공중 급유기 수가 꾸준히 늘어 이번 주엔 52대가 계류장을 가득 메웠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중 급유기는 공중에서 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해 장거리 공습 작전을 지원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 대표단이 테헤란에 속속 도착한 가운데 막판 중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을 가하는 순간 보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까지 암살 표적으로 리스트에 올랐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이란 민간 항공청이 현지 시각 어제부로 이란 서부 영공의 민간 항공기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영공 폐쇄는 주간 비행만 해당하며 오는 25일까지 적용되지만 미국의 재공습이 개시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나온 조치라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최근 미국 FBI에 체포된 친이란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를 암살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대인 테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이란 성향 이라크 민병대 지휘관 모하마드 알사디는 트럼프가 자신의 멘토를 암살한 복수를 맹세했고 이방카의 플로리다 자택 설계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사디가 멘토로 칭한 사람은 과거 이란의 2인자로 불렸던 크루드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로 6년 전 미국이 끈질긴 첩보전과 드론까지 활용한 공세적인 작전으로 암살한 사건은 당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오늘 미국 정보당국 총책임자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남편의 투병을 돕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이란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사건을 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볼까요? 커다란 뱀이 한 마리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에 손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버스 짐칸을 열었는데 캐리어에 뱀과 눈이 딱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사진을 보시죠. 대형 뱀 한 마리가요. 여행용 가방을 휘감고 있습니다. 어디서 벌어진 상황일까요? 바로 시외버스 화물칸입니다. 짐 꺼내려다 뱀과 눈이 딱 마주친 가방 주인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소방이 출동해 뱀을 포획합니다. 아니 뱀이 어쩌다가 이 버스 화물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간 게 아니라요. 실려 있었습니다. 버스 회사 취재를 해보니까요. 누군가 저 뱀을 화물, 수화물, 택배로 보내려고 상자에 넣어서 맡긴 건데요. 뱀이 상자 틈 사이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버스기사는요. 머리 세운 뱀을 보고 처음엔 인형인 줄 알았다고 하네요. 여러 전문가들에게 확인해보니 가장 긴 뱀으로 불리는 그물무늬 비단뱀으로 보인다는데요. 해당 종이 맞다면 국제보호종이라 신고와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4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생명을 살린 8분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죠. 차량 뒷좌석인데요. 4살 배기 아기가 힘없이 축 늘어진 채 경련을 합니다. 아이 엄마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품에 안죠. 무슨 일인지 조금 전 상황을 보시죠. 한 여성이요. 파출소로 뛰어들어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프다는 엄마 SOS였죠. 고열로 의식을 잃을 정도였는데요.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립니다. 시민들요. 길을 비켜주고요. 평소 20분 걸리는 거리 8분 만에 도착했고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뭐가 사라진 건가요? 요즘 아파트 소화전에 이 도둑이 기승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소화전에 있는 곳에 황동 노즐이 잇따라 사라진 건데요. 경찰 추적 끝에 붙잡힌 도둑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대구와 울산, 경주, 포항 아파트 소화전을 돌면서요. 10,000개 넘는 황동 노즐을 훔친 건데요. 구리값이 오르자 표적이 된 걸로 보이는데 시가로요. 6억 8천만 원 상당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사건팀장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동물원 한 곳에 요즘 관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긴 관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동물들의 야생 본능에 초점을 맞춘 곳입니다. 사람보단 동물이 우선인 이곳,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자 2마리가 풀숲에 누워 한가롭게 햇볕을 쬐입니다. 갈비 사자로 잘 알려진 수사자 바람이와 암사자 도도입니다. 바람이는 3년 전 청주 동물원으로 올 때만 해도 갈비뼈가 드러나는 등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고기를 5kg가량 먹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콘크리트와 시멘트 구조물을 걷어내고 흙바닥 같은 자연과 가까운 환경을 꾸민 게 한몫했습니다. 흙으로 된 풀 바닥은 노년 동물에 있어서 그런 무리를 안 주기 때문에 늑대들도 경사진 골짜기를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동물원이 산속에 조성돼 경사가 심한 점을 역이용했습니다. 늑대 5마리가 살고 있는 늑대사입니다. 본래 5곳으로 나뉘어 있던 곳인데 한 곳으로 합쳐 보다 넓게 살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히지 않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기 오니까 되게 넓고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뛰어노는 거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동물원이 동물 복지를 고려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건 2018년부터입니다. 최근엔 독수리와 수리부엉이 등 대형 조류의 재활을 돕는 야생방사 훈련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 위주에서 벗어나 동물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공간으로 동물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외모로 사랑을 받는 판다는 특히 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털 색깔이 매력 포인트죠. 그런데 중국에서 온몸이 새하얀 대왕 판다가 발견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온몸이 하얀 곰이 걸어갑니다. 북극곰이 아닙니다. 하얀 판다입니다. 판다들 사이에 끼어 대나무를 먹는 모습은 영락없는 판다 그대로입니다. 중국 수촨성 워릉 자연보호구에서 지내는 하얀 판다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은 백색증으로 피부와 털, 눈 등이 하얗게 보이는 건데 전 세계에서 보고된 백색증 판다는 이 판다가 유일합니다. 가게 카운터에 서 있는 남성이 두 팔을 벌리자 고양이가 품속에 안깁니다. 남성을 볼 때마다 목을 껴안고 애정 표현을 합니다. 둘의 인연은 1년 전 가게 주인이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를 입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고양이는 대부분 시간을 가게 안에서 보내면서 주인이 두 팔을 벌릴 때마다 포옹한다고 전했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에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운전자는 두 발을 좌석에 올려놓고 껑충껑충 뜁니다. 마치 캥거루 같습니다. 지난 15일 중국 광동성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운전자는 물을 피하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밤하늘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환하게 빛을 밝힙니다. 하늘을 알던 빛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미국 정부가 만든 UFO 관련 자료 공개 사이트 조회수가 10억 회를 넘어선 가운데 현지 시간 22일 추가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 중 외계 생명체와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중국의 한 석탄 광산에서 대형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82명이 숨졌는데 아직도 탄광 내에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광 입구에 사람들과 차량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중국 산시성의 석탄 탄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하에는 작업자 247명이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최소 8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고 9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所以呢，这个物资的进和出呢，这个坡度也比较陡，大些被困的矿工呢要来升井了。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고 원인을 규명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는 현장. 큰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일대를 덮칩니다. 미국 뉴욕의 한 조선소에서 2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 폭발로 사람들이 갇히자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던 중 2차 폭발이 발생한 겁니다. 1명이 숨지고 구조대원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로가 텅 비었고 인기척은 찾을 수 없습니다. 공장 내 대형 탱크에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립니다. 탱크에 담긴 화학물질이 과열되면서 유해 증기가 방출되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주민 4만여 명에 대해 대피를 명령했습니다. 상품 진열장 사이를 걸어오는 남성. 손에 든 흉기를 휘두르자 진열장에 있던 유리병이 깨집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이 남성은 마트 직원들을 위협하며 찰스 국왕에게 화가 났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집니다. 체포된 남성은 최근 법원에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맑아진 하늘은 내일부터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28도, 월요일은 30도까지 올라 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사량이 늘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오존 농도도 나쁨 정도로 오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6도, 청주 15도로 오늘과 비슷한데요. 다만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가 2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연휴의 끝 무렵 월요일 오후부터 남부와 제주에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후 여름 더위는 잠시 수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